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되는데요. 리더십에 대해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중요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선출 방식에 따라 리더십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이 있고 또 업무 추진 방법에 따른 리더십에 또 분류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출 방식에 따른 리더십의 분류는 리더십은 우리가 중요한 분류라 리더의 십이 되겠죠. 그죠? 보면 집단 구성원이 아닌 우리가 헤드십이 있죠. 그 외부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헤드십이라 합니다. 명목상의 뭐다? 리더십이라 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요. 또 개인 중심이고요. 또 부하와의 사회 간격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 관계가 원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 들어오면 헤드십이라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리더가 들어오면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리더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성원, 집단 구성원들 아래서 뽑힌 것이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나름 민주적이고요. 또 인간적이고 집단 중심이 됩니다. 부하와의 관계가 상당히 좁은 거죠. 왜냐하면 밑으로에 의한 동의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환경을 또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십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선출 방식은 헤드십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데 헤드십은 외부에서 꼽혀지는 거고 리더십은 사회 구성원 여기 안에서 뭐다? 뽑히는 것이 리더십이 됩니다. 업무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의형이 있고요. 건의형은 다 알 겁니다. 야, 이거 해! 이런 거고요. 또, 모든 행 단독 처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형입니다. 집단적 토론 또는 뭐예요? 회의 등을 거쳐서 정치 결정하는 거고요. 자유방임형입니다.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명목상의 뭐다? 리더 자신만을 지키는 유형으로 하고요. 완전히 뭐다? 자유를 주는 방식,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유방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쉬와 브랜 차드의 네 가지 리더십이 되는데 허쉬의 브랜 차드 리더십은 참여형, 그 다음에 지도형, 지시형, 그 다음에 위임형이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출 방식에 따라 분류인데요. 보시면 헤드십이 있겠죠. 헤드십은 외부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를 명목상에 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부하고 사회적 간격이 넓다 보시면 됩니다. 유대관계가 형성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주적,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집단 중심이 되게 인간적이고요. 민주적이고요. 부하와 사회 관계가 좁은 겁니다. 밑으로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업무 추진 방법에 따른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건의형이 있고 그 다음 민주형이 있고 자유방임형이 있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단독으로. 민주형이 있습니다. 정치 결정하는 거고 자유방임형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명목상 리더 자신만을 지키는 거고요.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 허쉬와 브랜 차드의 네가 리더십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참여형, 지도형, 지시형, 위임형이 됩니다. 참여형은 가업, 행동의 강조가 낮고요. 관계 행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도형은 책임받을 능력이 없고요.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에게 방향 제시합니다. 지시형은 추종자들의 성숙도 낮을 때 적합한 겁니다. 위임이 높은 성숙도가 있을 때 위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 참여, 지도형이 있습니다. 자, 보면 리더십의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기법 보겠습니다. 기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식의 부여가 됩니다. 지식의 부여. 그 다음 두 번째는 일관된 규율, 참여자 기회, 간대한 분위기, 형상의 기회, 호소하는 권리 이런 등등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권한이 나와 있죠. 권한이 됩니다. 권한인데 첫 번째 보상적 권한이 됩니다. 자, 조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부여한 권한이 있는데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이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대부분 뭐다? 이 합법적 권한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자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이 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지도자의 성격, 능력 인정하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자진에 따른 것이 되겠고요. 전문성의 권한, 위임된 권한이 됩니다. 전문성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목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함으로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위임된 권한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이 지도자의 정한 목표를 자진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성실한 지도자의 공통적 가능 속성이 됩니다. 업무 수행 능력, 판단 능력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입니다. 목표에 대한 충성심이 됩니다. 완만한 사교성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 단련입니다. 강력한 조직 능력, 강한 출세 욕구, 상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매우 활동적 공격적 도전, 외부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종류가 있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대인적 숙련, 기술적 숙련, 협상, 혁신 등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더십의 결정 요인이 되는데 조직의 성격,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집단 구성원들의 인적 상, 환경의 상태가 되겠고요. 리더십의 세 가지 기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부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술, 전문 기술, 경영 기술이 됩니다. 자, 관리 유형이 나와 있는데 얘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리 그리기 유형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관리 그리기. 자, 관리 그리기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 격자 모델이 있는데 모델은 주로 여기 보면 로버트 브레이크와 존 맥케인 이런 애들이 제시한 얘기인데 관리적 이론이 있죠. 관리적 이론이라는 걸 리더십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 생산에 맞춰 있냐, 살에 맞춰 있냐, 이 관심에 따라서 두 가지 결합으로 나타내는 건데 리더십의 우리 관리 그리그 이론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생산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 사람에 맞춰져 있냐. 우리 조직에도 있습니다. 생산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생산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 행동에 대해서 배려의 구조 주도에 의해서 두 가지 행동 유형을 집약했다 보시면 됩니다. 생산과 사람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관리 격자 모델이 되겠죠. 자, 로버트 브레이크와 존 모튼이 제시한 이론이 되는데 관리 격자 이론입니다. 그리드 격자 이론이 되겠죠. 생산, 사람 두 가지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한 거고요. 구조 주도는 리더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과 부하 직원 활동을 조직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배려는 부하 직원을 생각하에 존중하고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배려는 부하 직원이 강한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고요. 높은 구조 주도는 높은 업무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불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행동 유형을 동시에 높은 경우에는 불만 없는 높은 업무 효과성과 만족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